오늘 내용은 페이지네이션. 이거, 그, 목록 전체를 출력하는 웹페이지는 거의 없죠. 다 그 페이지네이션, 페이지 단위로 목록이 출력이 되지, 웹에서.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구현이 없는 웹사이트가 거의 없죠. 그래서 아주 흔한 기능이죠.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페이지네이션 구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설명을 듣고 복습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어려워.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취업에서 뭘 구현할 때, 목록을 출력을 구현할 때 페이지네이션 구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렵더라도 소화해낼 수밖에 없는, 소화해야 되는 그런 주제야. 아무튼 어려워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일단 SQL 구현은 쉬워요. 그 페이지네이션 SQL 문법이 모든 DB에 다 똑같지는 않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아무튼 이건 MySQL 페이지네이션 조회 문법인데 이 리미트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적어주는데 첫 번째 적어주는 숫자가 시작 레코드 인덱스야. 인덱스니까 0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주는 숫자가 몇 개예요. 그래서 이건 10 하고 15니까 인덱스 10 레코드부터 시작해서 15개를 조회해야 한다. 그래서 인덱스가 10이니까 11번째 레코드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 이건 인덱스가 0이니까 첫 레코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15개. 페이지 크기가 15, 즉 한 페이지에 학생 15명씩 출력한다고 한다면 1번 페이지는 인덱스가 0부터 인덱스 14까지 15개, 2번 페이지는 15부터 29까지 15개, 3번 페이지는 30부터 44까지 15개, 4번 페이지는 45부터 59까지 15개예요. 이건 산수지. 자, 이 산수. 그래서 페이지 번호만 가지고, 페이지 번호하고 한 페이지당 15개씩. 그러면 이 두 숫자를 가지고 시작 레코드 인덱스를 계산할 수 있어야죠. 이건 산수죠. 이 식이면 되지. 페이지 번호 빼기 1 곱하기 페이지 크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3번 페이지고 페이지 크기가 15라면은 3 빼기 1 곱하기 15니까 30이죠. 30.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죠. PG가 현재 페이지 번호로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PG라고 부를 거고, 한 페이지의 레코드 수를 간단하게 SG, 사이즈 약자야. PG는 페이지, SG는 사이즈, 페이지 사이즈. 근데 뭐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저렇게 짧게 PG, SG 이렇게 줄여서 변수명을, 속성명을 이렇게 짧게 할 거예요. 뭐 방금 저건 쉬웠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메커니즘이 어려워. 페이지네이션 URL이 필요해요. 스튜던트 리스트 액션 메소드에서 현재 페이지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조회해서 출력하려면 당연하게도 액션 메소드는 현재 페이지 번호가 얼마인지 알아야죠. 3번 페이지냐 4번 페이지냐. 그래서 그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DB에서 조회해서 출력해야죠. 그러면 현재 페이지를
그 서버에 요청할 때 이렇게 전체 목록이 아니고 3번 페이지만 달라라고 저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pg는 3번 페이지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쿼리 스트링에 URL 쿼리 스트링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 있어서 이 URL이 뭔가 요청하는 거잖아. URL로 이게 스튜던트 리스트 학생 목록이고 전체 목록이 아니라 3번 페이지만 달라. 이렇게 있어야죠. 여기까지는 당연하고 별로 안 어려운데 이 부분 예를 들어 학생 목록 3번 페이지에서 학생 한 명을 클릭하면 그 클릭된 학생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죠. 수정 화면에서 저장을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취소 버튼 눌러서 나가거나 나갈 때 아까 3번 페이지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도 3번 페이지로 나가야지. 그렇지.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3번 페이지로 나갈 수 있으려면은 지금 내가 3번 페이지에 있다가 들어왔다는 걸 기억을 해야지. 누가?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이 구현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기억해야지. 사람은 저장 버튼만 눌러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 성공하면 자동으로 목록으로 리다이렉트 되죠. 목록으로 리다이렉트 될 때 여기 요 URL로 리다이렉트 돼야 돼. 이제 리다이렉트 할 URL이 이거여야 돼요. 그래서 리다이렉트 구현할 때 지금까지는 리다이렉트 URL에다가 리스트라고만 적어줬어요. 왜냐면 전체 목록이니까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는 전체 목록이 아니야. 페이지네이션 목록이에요. 그러면 리다이렉트 할 때 아까 3번 페이지에 있었지? 그러면 요 URL로 리다이렉트 URL에다가 이걸 적어줘야 돼요. 상대 URL만 적어주지. 딱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리다이렉트 URL에다가. 4번 페이지에 아까 있었던 게 4번 페이지다. 그럼 여기다가 4라고 적어줘야지. 그래서 그 저장 메소드, 저장하고 리다이렉트하는 그 액션 메소드, 그게 스튜던트 에디트죠. 스튜던트 에디트에서 아까 목록에서 몇 번 페이지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 학생 수정, 스튜던트 에디트 액션 메소드도 마찬가지고 학생 등록도 마찬가지. 아무튼 그 목록 페이지로 나갈 때 이전에 있었던 페이지로 나가야 된다면 그 수정 페이지든 등록 페이지든 스튜던트 에디트 혹은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이 액션 메소드에서 리다이렉트 할 때 페이지 번호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자, 여기 이제는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를 요청할 때 그냥 스튜던트 리스트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pg는 3번 페이지를 달라라고 요청하면 3번 페이지만 조회해서 3번 페이지에 해당하는 레코드들이 학생 목록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pg 값이 여기서 URL의 쿼리 스트링으로 여기로 전달이 됐어요. 액션 메소드로. 그래야 액션 메소드가 3번 페이지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조회를 하지. 그리고 그 pg 값을 뷰한테 넘겨줘야 돼. 뷰도 알아야 돼. 현재 pg가 3이라는 거. 왜 알아야 되냐면 페이지네이션이 구현된 어떤 페이지로 들어올까? 우리 학교 공지사항으로 볼까? WSKQ 공지 게시판. 자, 여기 예를 들어 내가 3번 페이지를 클릭하면 여기도 지금 URL 긴데 여기는 지금 암호화돼 있다. 아무튼 내가 3번을 클릭해서 3번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를 클릭하자마자 서버에 아니다. 쿼리 스트링이 보이는 대로 갑시다. 네이버 뉴스 사이트 가볼까? 네이버 뉴스 그래서 뭐 IT 여기는 페이지네이션이 없구나. 페이지네이션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딨나?
LMS. 오케이. LMS 공지. 에서 여기는 글이 몇 개 없어요. 어디 가야 페이지네이션 번호가 있지? 참, 페이지네이션 구현 예제 볼만한 데가 도서관? 네. 아니, 말로 합시다. 적당한 예제가. 아무튼, 자, 그 왜 여기서 그 모델의 현재 페이지 번호, PG 값이 3이다라는 걸 뷰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뷰가 출력을 할 때, 현재 페이지 번호가 3이면 밑에 페이지 번호 목록이 있잖아. 거기에 현재 페이지 번호가 하이라이트 돼 있어야죠. 카페. 오케이. 자, 여기 내가 지금 3번 페이지를 클릭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가 3번이거든. 근데 4번을 클릭했고요. 4번을 클릭하자마자 서버에 요청된 URL이 이 네이버 게시판 URL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URL에 얘는 그냥 PG라고 안 줄이고 페이지라고 다 붙였네. 페이지는 4라고 얘도 URL에 쿼리 스트링에 현재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왜 현재 페이지 번호가 4라는 걸 뷰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페이지 번호 목록 출력을 할 때 현재 페이지 번호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표시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가 4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여기 이렇게 페이지 번호 목록에 이렇게 현재 페이지 번호를 저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출력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출력을 누가 해야 되냐면 스턴트 리스트 뷰가 출력을 하는 거니까 얘가 현재 페이지 번호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 퓨즈 값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봐요.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목록 페이지 쿼리 스트링에 페이지는 4라고 붙어 있죠. 목록 페이지야. 목록 페이지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이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는데 여기 URL을 보면 URL의 쿼리 스트링에 페이지는 4라고 또 있어. 이게 왜 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스튜던트 에디트도 현재 페이지 번호, 아까 있었던 현재 페이지 번호가 3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스튜던트 에디트도. 왜? 그래야 리다이렉트 할 때 3번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잘 봐요. 여기서 어떻게 지금 자 여기 PG는 4라고 있었죠. 지금 4번 페이지 목록 페이지야. 목록 페이지인데 목록 페이지에서 어떤 게시글의 링크, 이게 링크죠. 링크를 하나 클릭을 했어. 클릭해서 들어간 URL에 여기도 페이지는 4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페이지가 4라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이유가 이 링크를 클릭한 거지. 이 링크를 클릭했는데 이 링크를 클릭했더니 넘어가는 URL이 이거란 얘기는 그 말은 링크의 URL이 요거란 얘기죠. 이 상대 주소 URL 이거란 얘기야.
자, 이걸 내 그림으로 가서 보자면, 여기, 이게 지금 학생 목록 페이지에서 어떤 한 학생을 클릭하겠지. 그 학생 하나를 클릭한 그 URL에 쿼리 스트링에 퓨즈 값이 들어 있어야 돼요. 왜 이 URL에, 이 스튜던트 에디트 URL에도 퓨즈 값이 왜 들어 있느냐? 쿼리 스트링에 퓨즈 값이 들어 있으면 이 스튜던트 에디트 액션 메소드가 쿼리 스트링을 리퀘스트 파라메터로 받지. 왜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스튜던트 에디트 액션 메소드가 현재 퓨즈가 값이 3이라는 걸 알아야 저장 버튼 누르고 리다이렉트 할 때 그 3번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면 온통 그 페이지네이션 정보, 즉 퓨즈 값이 자, 여기 처음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URL에 쿼리스트리로 전달됐고, 얘는 뷰한테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했고, 이 뷰가 링크를 출력하죠. 학생 목록을 출력하면서 학생 한 명 상세 페이지,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를 출력하지. 그 링크에 쿼리 스트링에 또 퓨즈는 3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럼 그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스튜던트 에디트를 요청할 때 쿼리 스트링에 퓨즈는 3이라고 있죠. 그럼 얘가 그 리퀘스트 파라메터를 받아서 또 뷰를 출력할 때 또 퓨즈는 3은 뷰에 전달하는 거니까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 그럼 얘는 뷰는 또 링크 출력할 때 뭘 출력할 때든 그 링크에 퓨즈는 3이라고 또 붙여야 돼. 그리고 또 이게 온통 그러니까 출력되는 모든 링크 페이지네이션과 관련된 목록화면, 수정화면, 등록화면 모든 링크를 출력할 때 퓨즈 값 페이지네이션 정보라고 합시다. 페이지네이션 정보 쿼리 스트링이 붙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액션 메소드가 뷰로 넘어갈 때 여기 모델 애트리뷰트로 페이지네이션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액션 메소드에 전달되고 액션 메소드에서 모델 애트리뷰트로 뷰로 전달되고 자, 뷰에서 링크를 출력할 때 링크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붙어서 출력이 되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액션 메소드를 호출할 때 쿼리 스트링이 전달되고 이렇게 쭉쭉쭉쭉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리다이렉트 할 때 그 페이지네이션 정보 쿼리 스트링을 붙여서 리다이렉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말 이해돼? 어렵지? 지금까지 쭉 복습 잘 하고 그 외울 거 외우고 따라온 소수의 학생만 지금 이 말이 이해될 거고 그냥 복습 별로 안 하고 외울 거 별로 안 외운 학생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즉 페이지네이션 이해를 못 할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한 사람의 어엿한 개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일상다반사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야. 이해도 못하고 구현할 수가 있나. 자, 아무튼 잘 읽어보고 외울 거 외우고 하기 바라고 이 강의 노트, 이 수업의 강의 노트에 이것저것 설명해 놓은 글이 많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몰라도 되는 건 부록으로 뺐어. 개발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1년, 2년 후에 백엔드 개발자로서 회사에서 구현하고 있으려면은 다 알아야 되는 기능이야. 왜냐면 매일같이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거든. 오케이. 아무튼 한 번에 이해 못하더라도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기 바라고. 자, 아무튼 자 이제 링크 출력할 때 이렇게 쿼리 스트링 정보 뒤에 붙여서 출력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URL 링크에 쿼리 스트링에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저렇게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네이션과 관련된 목록 페이지, 수정 페이지, 등록 페이지 등등 모든 페이지에서 다 그 페이지네이션 정보를 즉 현재 페이지가 몇 번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수정한 다음에 저장하고 목록으로 나갈 때 등록하다가 그냥 취소 버튼 누르고 목록으로 나갈 때 다 이전 페이지로 나가야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정보에 현재 페이지 번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게 필요해요.
페이지 크기도 필요하고 또 검색 기능도 구현했다면 검색 키워드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쇼핑몰 생각해봐요. 쇼핑몰에서 흔히 하는 게 뭔가 검색하지. 옥션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뭘 검색해볼까? SSD를 검색해볼까? 자, 옥션에서 SSD를 검색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페이지네이션 없나? 요즘 모바일 때문에 페이지네이션 없이 쭉쭉쭉 무한 스크롤이 많아. 있다. 자, SSD 검색해서 지금 3번 페이지야. 옥션에서 SSD 검색한 다음에 3번 페이지 클릭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쿼리 스트링에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여기 있죠. 얘는 그냥 P라고만 했네. 여기서 내가 어떤 요 상품이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어. 봤는데 이것도 페이지네이션 어렵게 구현하기 싫으면 하는 꼼수예요. 뭐냐면 현재 탭에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가 새로운 탭으로 열리지. 그러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닫아버리면 여기가 목록이지. 이거 꼼수야. 넘어가자. 게시판에서 해봐야 되겠고. 여기서 네이버는 그렇게 꼼수 안 부렸을 것 같은데 뭘 검색해볼까? 전체 글 목록에서 뭘 검색해볼까요? 경기도? 자, 이거 1번 페이지밖에 없네? 뭘 검색해야 많이 나올까? 게시글이 많은 만한 중고나라 같은 데 가보자. 내가 중고나라 가려고 한지 어떻게 알았지? 여기서 SSD를 검색한 다음에 검색했고 내가 3번 페이지에 있었고 뭘 하나 봤어요. 그럼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가야죠. 목록을 눌러서 나가면 이거 잘못 짰네? 내가 아까 검색했던 SSD 3번 페이지로 나가야 하잖아. 백 버튼 눌러서 나가기를 바라는 건가? 실망인데? 네이버? 목록으로 버튼 눌러서 나가도 아까 3번 SSD 검색했던 3번 페이지에 있었으니까 거기로 나가야지. 근데 목록으로 눌렀더니 검색 사라지고 그냥 1번 페이지로 나갔어.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네이버 개발자 실망이네.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안 짤 거예요. 페이지네이션 정보에 검색 키워드도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 김으로 검색해서 3번 페이지에 있었다가 수정 페이지 들어갔어. 그래서 저장하고 나갈 때 김으로 검색한 3번 페이지로 나가야지. 자, 그래서 모든 URL에 이렇게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쿼리 스트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튜던트 에디트에서 저장하고 나갈 때도 요 쿼리 스트링, 요 페이지네이션 여기로 나가야 되고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하다가 이 경우는 저장하고 나갈 때가 아니고 그냥 취소 버튼 눌러서 나갈 때 여기로 나가야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자, 이게 내가 어렵다고 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일단 개념을 이해하기 바라고, 자,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걸 구현해야 돼. 그 다음,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객체. 이건 몇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반복해서 설명해도 여전히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
리퀘스트 파라메터는 뭐냐? 이게 서버 액션메스에 전달되는 데이터죠. 리퀘스트 파라메터. 뭐가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되지?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 그리고 URL의 쿼리 스트링이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서 서버 액션 메시드에 전달되죠. 이거 필기시험도 봤죠. 이것도 필기시험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액션 메시드의 파라메터가 객체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나죠. 그 객체의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자동으로 채워지죠. 이때 그 객체의 셋 메소드 이름과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 이름이 일치하는 것만 채워지죠. 예를 들어서 URL의 쿼리 스트링이 저렇게 생겼다면 PG는 3, SG는 15가 쿼리 스트링에 있으니까 이게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서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그런데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객체 이게 채워질 텐데 이런 셋 메소드가 있으면 채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즉, URL의 쿼리 스트링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요 페이지네이션 정보, 이걸 액션 메소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 액션 메소드에 전달되니까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서 액션 메소드에 전달되니까 액션 메소드에서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객체로 받을 거야. 이 객체에 요런 이런 셋 메소드가 있으면 저절로 채워져요. 왜냐하면 이름이 같으니까. 그리고 또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가 객체일 경우에 이렇게 객체일 경우에 이 객체는 이것도 자동이죠. 모델에 자동으로 add attribute 되죠. 즉 이게 자동이란 말이죠. 코딩 안 해도 이게 자동이에요. 이때 요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은 이 클래스 이름에서 첫 글자만 소문자라고 한 거죠. 변수 이름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클래스 이름이라고. 자, 배경 설명은 이게 다고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구현해 봅시다.
새로 등장한 클래스가 이 페이지네이션 모델 클래스죠. 페이지네이션 정보를 채울 모델 클래스예요. 그래서 PG, 현재 페이지 번호, 그다음에 SG, 페이지당 레코드 수, 이게 디폴트, 기본으로 15죠. 페이지 번호는 기본 1이고, 그다음에 레코드 카운트, 전체 레코드 수, 그다음에 첫 번째, 이게 DB에서 줘야 할 첫 번째 레코드 인덱스를 계산하는 메소드, 이 계산식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네이션 정보, 그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쿼리 스트링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 쿼리 스트링을 만들기 위한 메소드. 여기 PG는 얼마, and SG는 얼마, 이런 형태의 문자열이 쿼리 스트링이죠. 이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get query string 메소드. 그래서 이렇게 이 하늘색 이런 쿼리 스트링을 URL마다 뒤에 붙여야 되는데 이 메소드의 리턴 값 문자열을 붙일 거예요. 이 계산식 앞에서 이미 배경 지식에서 살펴봤죠. get query string 메소드, 이런 형태의 URL 쿼리 스트링을 출력하기 위한 메소드고, 이 메소드가 개수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거 뷰에서 이렇게 뷰에 이런 게 있으면 이 페이지네이션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에 쿼리 스트링 속성값을 출력하라. 자, 속성값을 출력한다는 건 get 메소드의 리턴 값을 출력하는 거지. 그래서 get query string이라는 메소드의 리턴 값, 요 메소드의 리턴 값이 속성 값이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바 객체의 속성은 멤버 변수가 아니야. 이 페이지네이션 객체에 query string 멤버 변수 없고, 그렇지만 get query string 메소드는 있죠. 그러면 속성 값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get 메소드가 있으니까. 대신 채울 수는 없지. set query string 메소드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get query string 메소드의 리턴 값, 즉 query string 속성 값이니까 get query string 메소드의 리턴 값을 출력하라.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런 문자열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학생 등록 버튼 이제 그 링크는 뒤에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붙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려면 소스 코드를 이렇게 구현해야지. 자, 요 소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를 출력한다는 거. 자, 이거 소스 코드예요. 그 th 콜론이 붙었기 때문에 이 값이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라 어떤 그 타임리프 계산식이야. 타임리프 계산식으로 요 싱글 다운표로 묶인 건 그냥 그냥 단순한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문자열 뒤에 뭘 붙이는데 뭘 붙이느냐, 요 값을 붙이죠. 그래서 요런 문자열이 뒤에 붙겠지. 그래서 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또 요 소스 코드가 또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에 취업한다면, 혹은 내후년에 취업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거 구현하고 있을 거야. 근데 교수 강의 예제하고 똑같이 구현 안 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사수가 시키는 대로 구현해야지. 그러려면은,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사수가 시키는 대로 응용해서 이렇게도 구현하고 저렇게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일단 외워. 일단 외우면 그 외운 것이 좀 외우고 또 흔히 보고 익숙해지고 하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울 텐데
일단 외워. 근데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죠? 그래도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운데, 수정 페이지도 넘어가기 위한 링크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수정할 학생의 아이디가 쿼리 스트링에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페이지네이션 정보도 쿼리 스트링에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소스 코드로 출력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th 콜론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 따옴표 안부분이 타임리프 어떤 계산식 익스프레션이고, 계산식이고, 요건 이제 문자열이죠. 싱글 따옴표로 묶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어떤 값이죠. 어떤 값이냐면, st 객체의 id 속성값. 그 다음에 이건 또 싱글 따옴표로 묶었으니까 그냥 단순한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떤 값이고. 어떤 값이냐면, 페이지네이션 객체의 쿼리 스트링 속성값. 즉, get 쿼리 스트링 메소드의 리턴 값. 여기도 마찬가지로 get id 메소드의 리턴 값. 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문자열이 만들어지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런 a 태그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도 마찬가지죠. 저 목록 페이지로 나가기 위한 리다이렉트가 지금까지는 그냥 리다이렉트 콜론 리스트로 끝났는데 이제는 리스트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물음표하고 페이지네이션 쿼리 스트링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자열이 되는데 그러면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해야지. 이건 자바 문자열 연산. 이건 타임리프 연산이고 이 부분은 타임리프 뷰니까 이건 자바가 아니잖아. 타임리프잖아. 이 부분은 자바가 아니에요. 타임리프예요. 타임리프 문자열 플러스 타임리프의 어떤 값 플러스 타임리프 문자열 플러스 타임리프의 어떤 값 이걸 이렇게 이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결과가 이런 문자열이 돼요. 이런 문자열. 요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지. 그 다음에 이건 자바잖아. 얘는 자바 리턴문이잖아. 그래서 이건 자바 계산식이에요. 이건 자바 문자열 더하기 자바의 어떤 값. 자, 자바는 자바 문법으로는 속성이 아니고 그냥 get 메소드죠. 얘는 자바 문법으로 페이지네이션 객체의 get 쿼리 스트링 메소드의 리턴 값이고 이건 자바 문법. 자바 문법으로는 객체점 get 메소드 호출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은 타임리프 문법. 타임리프 문법으로는 페이지네이션 객체의 점 쿼리 스트링 속성 값. 그게 바로 get 메소드 리턴 값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리프 문법하고 자바 문법하고 구별을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자바 계산식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문자열이 만들어지죠. 저 URL로 리스트 물음표 pg는 3 and sg는 15 상대 URL로 리다이렉트 하게 되겠죠. 잘 이해하기 바라고. 스튜던트 배퍼. 자, 이제 find all이 모든 레코드를 다 조회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네이션 정보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조회해야 돼요. 그래서 파라메타로 페이지네이션 객체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럼 이 파라메타 객체에 first record index 속성값이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고, sg 속성값이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서, 그래서 SQL 명령이 하나 완성된 다음에 실행이 되죠. first record index, 그 다음에 sg 값, 이건 페이지당 레코드 수, 이게 디폴트로 15죠. 이게 페이지 시작 레코드 인덱스 계산식, 요 페이지네이션 클래스에 get first record index라는 메소드 구현했었죠, 아까? 그거예요. first record index라는 속성값. 자, 속성값이란 말은 get 메소드야. 그래서 get first record index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거의 리턴 값이 여기 삽입돼서 실행이 돼. 그 다음에 페이지네이션 구현할 때 전체 레코드 수를 알아야 돼요. 전체 레코드 수를 조회하는 메소드죠. 전체 레코드 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거 마지막 페이지가 12페이지야. 지금 한 페이지에 15개씩 12페이지. 자, 12페이지인지 13페이지인지 알려면은 전체 레코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전체 레코드가 150개야. 그리고 한 페이지당 15개야. 그러면 150 레코드는 150개인데 한 페이지에 15개씩 있으면은 그럼 페이지는 몇 개가 있는 거죠? 150 나누기 15에서 10페이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몇 개인지 알려면, 즉 마지막 페이지 번호를 알려면 전체 레코드 수를 알아야 돼요. 전체 레코드 수가 만약에 300이었다. 그럼 300 나누기 15 하면 20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번호까지만 출력해야죠. 그래서 이 get count 메소드, 전체 레코드가 몇 개인다 조회하는 메소드가 있고, 자,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한 모든 메소드에 다 이 페이지네이션 모델 객체가 이렇게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있고 모든 메소드에 다 있지. 왜 모든 메소드에 이게 다 있느냐? 왜냐면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한 모든 URL에 페이지네이션 정보 쿼리 스트링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지. 앞에 처음에 그림에서 여기 목록, 뭐 수정, 뭐 등록,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한 모든 요 액션 메소드를 호출할 때 요 URL에 이 URL에도 pg는 3, 여기도 pg는 3, 여기도 pg는 3, 여기도 pg는 3. 자,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한 모든 URL에 이렇게 쿼리 스트링에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을 거야. 그럼 그걸 액션 메소드가 받아야 돼. 뭘로 받아? 액션 메소드가 어떻게 쿼리 스트링에 있는 페이지네이션 정보를 어떻게 받냐면 요걸로 받는 거죠.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로 받는 거지. pg 값, sg 값, 뭐 등등등등을. 그리고 스튜던트 에디트는 하나 더 받아야 돼. 아이디도 받아야 돼. 그 수정할 학생의 아이디. 근데 아이디는 여기에 없으니까 여기에 아이디 속성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안 채워져, 아이디 속성은. 그래서 아이디 속성은 따로 여기에 채워지죠. 자, 그리고 이게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니까 이게 자동으로 뷰에 전달이 되죠. 자동으로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는 자동으로 모델에 add attribute 되죠. 그 뷰에 전달이 돼요.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자동으로 뷰에 다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게시판에서 3번 페이지에 있다가 택을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학생 목록에서 3번 페이지에 있었어. 그리고 학생 등록 페이지를 눌렀어요. 근데 등록하려다가 아이씨 안 해야겠다 하고 목록으로 눌러. 그럼 다시 3번 페이지로 나가야지. 그렇죠? 3번 페이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학생 등록 페이지로 빼서 다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눌러서 등록 성공했어. 그럼 어디로 나가요? 3번 페이지로 나가나? 여러분 게시판 많이 사용해봤죠? 게시판에서 한 3번 페이지쯤 보다가 글 하나 써야겠다 해서 게시글 등록 버튼 눌러서 게시글 쓰고 저장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3번 페이지로 나가요? 게시판? 어디로 가지? 내가 쓴 게시글이 보이는 페이지로 나가지. 내가
내가 방금 등록한 그 게시글 혹은 내가 방금 등록한 학생이 보이는 페이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게시판 같은 경우는 새 글이 1번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1번 페이지로 나가야 돼. 근데 우리 이 학생 목록은 아이디 오름차수냐. 그래서 새 학생이 목록의 끝에 있어. 그럼 끝 페이지로 나가야지. 그걸 구현한 거예요. 끝 페이지로 나가기 위해서, 왜냐면 방금 여기서 인서트한 학생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로 나가기 위해서 끝 페이지 번호를 계산해요. 끝 페이지 번호는 전체 레코드 수 나누기 페이지 크기의 올림이에요. 올림. 왜냐면 한 페이지당 레코드가 15개씩인데 전체 레코드가 150개야. 그럼 150 나누기 15 하니까 마지막 페이지는 10번이죠. 그런데 레코드가 하나 새로 생겼어. 151이야. 그러면 151 나누기 15는 10이 아니고 10.09쯤 되겠네요. 10.09 아니면 10.08쯤 될 것 같아요. 자, 10.08이면 반올림에서 10페이지만 있으면 되나? 안 되지. 마지막 페이지에 레코드가 하나라도 보여야 하잖아. 그래서 올림이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15레코드씩 레코드가 150개다. 그럼 10페이지야. 근데 151 레코드가 151개, 한 개가 늘었다. 그러면 페이지가 하나 늘어야 돼요. 1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레코드가 하나만 보여도 마지막 페이지가 추가돼야지. 그래서 올림. 이렇게 레스트 페이지를 계산한 다음에 이 레스트 페이지를 페이지네이션 객체에 넣어야지.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채워졌고, 그럼 여기 쿼리 스트링에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쿼리 스트링에 출력이 되겠죠. 마지막 페이지 번호로 리다이렉트 하게 되겠지. 만약에 새로 등록한 게시글이 1번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set 페이지 1 하면 돼요. 1번 페이지로 나가야 되니까. 오케이. 뭐 말로 다 설명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기 바라고. 이 페이지네이션 서식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세요. 요즘 뭐 챗GPT 같은 거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설명 잘해주지. 이런 정도는 아주 잘해줄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 번호 목록이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한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네이션의 이런 페이지 번호 목록을 이런 태그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페이지 번호 목록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그 기능을 타임리프로 구현하려고 했더니 좀 손이 많이 가. 구현할 게 좀 많아.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했더니 한결에. 그래서 지금 여기 create page td, pagination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 두 개의 함수가 하는 일이 요 페이지 번호 목록 태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자바스크립트 구현이에요. 자, 이게 프론트엔드 과정이 아니니까 이 수업에서는 이 부분 설명 안 할 거고 학습 목표에 포함되지 않아요. 관심 있는 학생은 읽어보세요. 아무튼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하는 일이 얘네들이 실행이 되면 요런 형태의 태그를 만들어요. 이런 형태의 태그들을 만드는 일을 해요. 이런 형태의 태그, 테이블 태그, tr 태그, td 태그들을 만들어서 현재 웹페이지에 삽입을 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페이지 번호 목록 태그를 출력할 수 있으려면은 현재 페이지 번호가 몇 번인지 4번이라는 걸 알아야 4번은 이런 식의 태그를 출력을 할 수 있고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뭔지도 알아야 돼.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야 마지막 페이지 번호까지만 페이지 번호 목록을 만들죠. 그래서
타임리프는 요런 div 태그까지만 출력할 거야. 이거 타임리프가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하면 이 출력된 태그가 웹브라우저로 전달이 되지. 출력이 되죠.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잖아.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요 태그를 읽어서 요 태그에 있는 record count, 페이지 사이즈, current 페이지 요 값을 읽어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가 요 div 태그 사이에 자바 코드가 웹브라우저에서 요러요러한 태그들을 만들어가지고 요 태그를 읽어서 요 정보, 이 165, 15, 14, 요 정보를 가지고 계산해서 요런 걸 만들어서 이 div 태그 사이에다가 삽입할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자세하게 코드 설명은 했어요. 관심 있는 학생은 읽어보기 바라고. 아무리 백엔드 개발자라도 이 정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구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이 요즘 백엔드 개발자도 요구가 돼요. 아무튼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읽고 공부하기 바래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 common.js를 이렇게 링크를 달지 않으면 페이지 번호 목록이, 왜냐면 이 common.js에 있는 자바 코드가 페이지 번호 링크를 만들어서 출력하기 때문에 이 링크를 안 달아주면은 페이지 번호 목록이 밑에 안 만들어지겠지. 꼭 이거 있어야 되고. 자,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 자, 이제 링크를 이렇게 출력해야죠. 이렇게. 이 부분도 설명했죠. 자, 이 부분. 자, 타임리프가 요 소스 코드에 의해서 타임리프가 이렇게까지만 타임리프는 출력해주면 웹브라우저로 출력이 되죠. 자,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출력된 요 태그를 읽어가지고 여기 165, 15, 4를 웹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가 읽어서 페이지 목록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이 div 태그 사이에다가 자바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에서 삽입해줘요. 스턴트 에디트에서는 이 부분만 달라졌어요. 자, 이제 목록으로 나가기 링크가 요런 링크여야 그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유지가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은 여러분 회사 가서 맨날 구현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응용도 해야 돼요. 왜냐면 무슨 응용을 해야 되냐면 검색 기능은 여기 없죠. 회사 가면 당연히 여기다가 검색 기능 구현할 거고 페이지네이션의 검색 기능에 해당하는 정보도 여러분이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또 추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쇼핑몰 회사에 취업했다면 페이지네이션에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정렬 순서, 가격 오름차순, 가격 내림차순, 정렬 순서도 바꾸잖아. 페이지네이션 정보에 검색 기능, 그 다음에 정렬 기능까지 추가돼야 돼. 회사 가서 맨날 구현해야 되는 일이야.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사수가 구현하라고 하는 정렬 기능, 검색 기능, 이 페이지네이션에 추가할 수 있겠지. 오케이. 설명 여기까지.